자, 일단 뭐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문제가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1월 저점을 깬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됐다. 그것은 강연에 이미 자세히 강연 때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연의 자료에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또 강연의 자료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 걸로 스스로가 만들어 가시고 그러셨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강연의 자료도 264장 장수가 만만치 않아요. 하이닉스, LG화학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기준이 화요일 날 4%의 급락 말 같지도 않은 이야 어찌됐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수급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시장 상황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완벽하게 해석해서 잘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이 난국을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일단 설정 범위를 좀 잡아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장 공략주.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자, 일단 SK 하이닉스와 LG 화학의 경우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옳고요. 내일장에도 들여다보시는 게 옳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들여다보실 부분이 시간에서 이렇게 강세들을 띄었어요.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DB하이텍, 뭐 LG화학, 현대차, 기아까지도 현대차가 좀 과하게 미끄러져 있던 부분이 됐죠. 전거래일에는 기아를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뭐 장중에 현대차의 기준도 설정을 했는데 일단 현대차도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 연출되어 있는 만큼 현대차에 사실 150만 주는 실려줘야 돼요. 150만 주. 그렇게 해서 기준이 잡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쪽의 흐름에서 우리기술투자가 6,686억인데 시간에 이제 일단은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그리고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뭐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데 우리는 이제 시간의 잔량 플러스 체결량 다 합쳐져서 130만 주니까 3으로 나눠줍니다. 130만 주에 3, 그럼 40만 주 정도의 기준이 잡힌다라고 치고 40만 주의 기준이면은 결론적으로 얼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볼 때 4, 8이 32, 4천만 주 기준 잡는 거니까 40만 주, 4천만 주. 우리 기술 투자의 기준은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리고 그 흐름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어찌됐든 4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비덴트의 경우에 비덴트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제 따라 붙었다가 변동이 확산됐을 때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오히려 이제 손절 범위까지 설정된 기준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든다면 복수전의 기준에서 뭐 비덴트를 보는 기준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내일 만약에 시장이 이 비덴트가 움직일 정도면 성장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가 움직인다면 이제 다른 성장주들 그런 쪽에서의 변동성도 뭐 탄력적으로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시거나 새롭게 이제 진입 범위를 설정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의 거래량 부분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3일은 3 그리고 3, 7에 21 100, 1700만 주 그 정도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 대략적으로 1500만 주의 거래량 1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최소 범위죠. 그리고 1,800만 주, 뭐 2,000만 주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해서 2,500만 주 거래가 실리던 그러한 흐름 기준으로 연출이 되게 된다면 일단 비덴트의 기준도 또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또다시. 그래서 뭐 들어가서 시장이 망가져서 또 손절을 하고 이런 기준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단기 공략주는 단기 공략주대로 냅뒀더니 돌리더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손절 범위는 손절의 기준에서 명확하게 대처하시고 그 다음 범위에 뭐 우리가 복수전의 기준을 잡든 명확한 또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는 그런 기준점대로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점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우리기술투자에서의 상한가 진입 비덴트에서의 시가총액이 조금 더 우위인 흐름 둘 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한 종목 정도 더 잡아낸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일단 어디서 기준을 잡을까요? 어차피 이제 우리는 IT, 화학, 자동차까지의 기준을 다 명확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시장의 강세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시장 강세에 어울리는 종목권의 기준을 잡습니다. 게임주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는 있겠는데 일단 NC소프트가 어찌됐든 시간에서 무너졌어요. 또 NC소프트가 이제 시간에서 무너졌는데 수급 기준이 27,000주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뭐 6% 가까운 그런 조정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그 실적 부분, 실적 부분에 대한 노출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 해석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시간에서 낙폭이 있다라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이제 IR 쪽의 기준, IR의 기준, 그래서 불확실성 부분들이 이제 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NC소프트의 이 불확실성 부분이 글쎄요 카카오게임즈 쪽으로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흐름으로 연동이 될 거냐 그 부분을 좀 잘 설정해서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일단 우리의 기준에서는 종목 하나를 더 잡아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도 시간에서 이제 뭐 상대적인 강세를 띄워줬는데 이렇게 잡아갑니다. 카카오게임즈도 그리고 이 뒷부분에 조금 카메라 녹화본하고 크기가 조금 사이즈가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조정도 좀 하겠습니다. 짠짠짠 카카오게임즈는 300만 주 그렇게 해서 16일자의 공략주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매번 하는 것처럼 출석 체크를 합니다. 출석 체크를 해서 능동적이신 방에 올려드립니다. 상상 한번 가시죠. 지금 뭐 시장도 좋아요. 유럽도 좋고 미국도 좋고 상상상 스마프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내일 쭉 뽑아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상상상 이렇게 내일 쭉 뽑아 올려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상상상상 시윤 할배 선생님께서도 올려주셨고요. 상상상상.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유료방이 더 능동적이시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쭉 보면 그래요. 유료 방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능동적이시고, 그만큼 더 부지런하시고.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남들보다 투자 자산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재테크의 기준에서도 뭐 더 우위에 놓여져 있으신 게 아닌가 감히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상 그렇게 해서 공호분방도 상상상 눌러주셨어요. 윤태한 선생님,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그러면 이쪽 방도 이렇게 내일장 공략주를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 VVIP 방 밑에서부터 쭉 볼게요. 상상상 올려주신 방을. 자, 그래서 어디가 있을까요? 아직 참여 인원이 적으셔서 그런가요? 아직까지 제한적인 흐름인데, 자, 세 번째 방 토마토 선생님께서 상상상 오케이. 그리고 이제 중간에 봐서 이제 능동적이신 방에는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그다음에 VIP 방은 항상 더 능동적이세요. 전인 선생님 어제도 나와주시고 오늘도 나와주시고, 여기도 01번 방도 상상상 총 7개 방이 있습니다. 7개 방에서 수고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상상상 직원분께서 올려주신 이 부분은 상상상 교육의 힘. 또 다른 일 없나요? 2대1 상상상 7개 방에서 7개의 무료 방에서 오곤장 선생님 7개 무료 방에서 5개 무료 방에서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뭐 이왕 이렇게 올려주시는 과정에서 저기도 올려드리죠. 뭐 교육 자료, 교육 자료 한 번씩 다 올려드릴 텐데 동영상 자료는 아마도 안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오늘 기준에서는 뭐 동영상 자료, 교육 게임 한번 해주세요. 교육 게임. 그러면은 교육 게임 해주시면은 동영상 자료를 2시간짜리를 전부 다 한 방에 다 올려드리고, 어떤 자료냐면은 뭐 이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 동영상 2시간짜리 자료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그 상승 형태 확인형에 대한 한글 파일에 이런 전략, 텍스트 전략, 녹화 파일 그대로 해서 올려드린 텍스트 전략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런 자료입니다. 상승 장악형도 이렇게 있죠. 하락 잉태 확인형, 뭐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그래서 교육의 힘까지 넣어주신 분들은 그 채팅방은 2시간 분량만큼. 오 예. 자, 그러면 우리 VVIP 방은 이제 매번 교육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뛰어넘고 오케이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내에서 이제 다 일단 상상상 교육게임 하신 방들은 다 올려드린 거고요. 순차적으로 한 군데 다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할 거예요. 그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회원님들은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회원님들은 이렇게 이제 압축 자료가 아니라 15시간 중에 뭐 2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15시간짜리 강의는 요거예요. 여기서 윤정대 주식 투시경 누르시면 이렇게 아카데미가 나와요.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99만 원에 팔고 있는 USB, 2015년도에 만들어 놓은 USB, 그 기준에 이렇게 다 쪼개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5시간짜리 교육 교재까지 99만 원 중에서 2시간을 드린 거예요. 15시간 중에서. 이거를 정회원님들은 다 새롭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아이고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스페셜 교육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당겨야 되나요? 오케이.
스페셜 교육 누르시면은 2021년 8월 달에 이렇게 진행해 드린 50시간짜리 25강 50시간짜리 25강 이 상품도 지금 없어졌는데 이걸 없애려니까 왜 계속 이렇게 냅둬 놓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이거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페셜 교육방에 25강의 기준 그 자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VOD 자료는 9시간짜리 9시간짜리 5개 그렇게 해서 45시간 각 강의당 110만 원에 티몬 쿠팡에서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거 누르시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커리큘럼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요 교육 자료들을 우리 VIP 회원님들은 다 드리고 있으니까 VIP 회원님들께서는 못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빨리 연락을 하시고 VIP 서비스는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윤정도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니까 투자 성향은 중장기적으로 이거 가격을 그렇게 고치라는 그렇게 못 알아듣나? 난 참 디자인하신 분 너무 답답한데 내일 혼내줘야지. 응? 응? 그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이게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위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보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본격적인 가격 반발력의 기준 그 이상의 흐름으로 보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수익 기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수도 있어요. 뭐 시장도 좋고 뭐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일찍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낚시 선생님께서 거짓말쟁이 맨날 일찍 끝낸다고 해놓고 우리 VVIP 낚시 선생님께서 거짓말쟁이 맨날 일찍 끝낸다고 해놓고 맨날 결국은 1시 어제는 1시 반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하시니까 늦게까지 해드리는데 일단 뭐 잘 대처가 되시면 가장 좋겠는데요. 나머지 이제 그 2월 말까지의 기준에서 긍정적인 수익 범위를 충분히 잘 가져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학수고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충분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장이 강화되면 긍정적인 그 시장의 흐름이 나오면 과연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빨리 넘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이제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어제도 교육해드리고 오늘 또 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교육해드리는 게 좀 그렇죠. 8일자에 있으려나? 여기서 그냥 빨리 넘길까요? 여기서 빨리 넘긴다는 건 뭐 딴 게 아니고 강연회장에서 이제 다 해드렸던 내용인데 요겁니다. 2021년 FOMC 회의 그리고 2022년 일정 FOMC 회의의 그 일정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6일, 1월 19일, 1월 22일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2월 11일에도.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 보시면은 금리를 올릴 때 랠리가 나왔었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 2000년 이후에 이제 뭐 2004년 기준으로 잡을게요. 2004년 6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시작은 2003년 3월에 바닥을 찍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003년 3월에 512포인트. 512. 코스닥 시장이 아니고 유가증권 시장이 512. 그렇게 해서 512포인트 기준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와서 208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랠리가 형성이 된 거고, 그 2003년 3월부터 해서 바닥 찍고 올리다가 들어올리다가 지수가 쭉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512에서 900포인트대 중반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900포인트대 중반에서 다시 절반이 미끄러져요. 얼마? 700포인트대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2004년 1분기하고 2분기 넘어갈 때 4월경.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와요. 금리 인상과 함께.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하고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래서 16번 하고 한 번 더 올려요. 저 기간 동안에 나스닥은 어떻게 됐느냐? 뭐 어떻게 돼? 상승이지. 기술주들이 금리 올린다고 조정받는다? 무슨 얘기야? 강세지. 저렇게 흘러갔어요. 저렇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하락 기준 2006년 6월 29일까지 올린 부분을 2007년 9월 18일 날 1년 3개월 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준점 잡힌 것이 결론적으로 5.25%에서 50bp 0.25% 0.50% 포인트를 내려서 9월 18일 날 첫 번째 이제 금리 인하의 기준이 잡힌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008년 12월 16일 날 제로금리.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흘러가는데 이때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굉장히 약한 흐름의 기준이 잡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일단 어찌됐든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의 강세, 금리를 내릴 때 시장의 약세,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해두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2015년 12월 16일, 그러니까 금리를 몇 년 만이에요. 2004년 6월에 첫 금리 올린 걸 감안한다면 11년 6개월 만에, 그리고 마지막 금리 올린 걸 기준을 잡는다면 2006년 6월 이후니까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살아나는데 지표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 거세질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다시 꺾어버릴 수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 적절한 조치의 기준이 뭐다? 금리를 만진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계속 올린 건 아니고요. 시차를 두고 금리를 올리면서 2018년 12월 19일까지 마지막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장은 당연히 뭐 급등 랠리가 나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죠. 파월 의장 내가 선택해 놨는데 왜 금리를 계속 올려? 금리 빨리 내려.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경기 부양이죠.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자꾸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표가 좋은데도. 왜? 그냥 오롯이 제 개인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재선에 성공해야 되니까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재난지원금 서로 못 뿌려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되면 뭐 50조 뿌린다부터 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날 겁니까? 해도 동문서답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 토론을 예전에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요즘에도 이제 뭐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 보다가 이제 스팟으로 그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조금씩 보는데, 그러다 궁금하니까 그냥 전체 풀 화면을 다 보는데,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저도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진짜 순진하신 분들, 순박하신 분들, 그런 분들 세뇌시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우리를 뭐 후진국이라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도 오지 산골,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오지 산골 들어가면은 문화와 동떨어져 있고 막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서 지금 전쟁 났어요. 전쟁 나서 피나 났어요. 아 그럼 믿는 데잖아. 순박아주 착하시니까 에이 거짓말 이게 아니라 그래요 하고 믿어주신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생활 환경이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야. 세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폐쇄 국가이고 보이는 것만 믿게 돼 있고 자꾸 세뇌를 시키면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웃는 것도 혼날 수도 있는데 옛날에 뭐 우연찮게 이렇게 뭐 어? 그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 중에서 진짜 엄변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방송 나와서 저는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거든요. 두 분이 예?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아니 일반인이 모를 수는 있어요. 일반인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행 예를 들면 그 단어를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들은 게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난 이후에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단행을 해서 1년에 이제 뭐 두 차례, 네 차례에서 좀 줄여줘서 뭐 두 차례, 나중에는 이제 한 차례를 더 줄여줬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단행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돼? 감찰, 감사, 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기능인데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원전에 대해서 이제 뭐 원전 뭐 월성일옥인가 뭐 하여간에 원전 그 안전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단행해야 되고 이런 그 토론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대통령 후보에도 모를 수는 있죠. 뭐 다 아나? 응? 방송 그 토론하는 거 보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상대방이 뭐 물어봐서 나 몰라 그러면 나 몰라. 내가 참모 제대로 쓸 거야. 내가 모르지만 참모 제대로 쓸 거야. 어?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면은 내가 내일까지 배워 나올게. 배워서 기본적인 거 내가 발표하고 우리 그 참모진들 내용 내가 싹 발표할게. 이러면 되지. 뭔 대통령 후보면은 뭐 법률도 알아야 되고 뭐 다 알아야 되나? 척 박사인가? 거짓말이잖아. 그럼 빈수레가 요란한 거지.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한쪽은 알고 말씀하시는 거고 한쪽에 이제 이거 모르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테스트를 단행해야 되냐고 돼야지요 그랬더니 답변이 스트레스 받는 건 난 그런 건 모르겠고 크크크 야 그런데 그런 내용을 국민들이 보시고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르실 수는 있지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없는 얘기로 합시다 그냥 말하려다 보니까 꼬이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유럽장이나 미국장이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제 제 생각인 기준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공식적으로 하죠. 뭐 그래서 인하를 한 건지 하여간에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시장 부분이 이제 2018년부터 사실상 시장이 좀씩 둔화되고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것이 2020년 3월에 꽝 하고 내려왔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15년 저점을 이탈했고 전기전자 업종 빼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다 깨져 내려갔었던 거죠. 그렇다. 그러면 금리는 결론은 뭐다? 금리를 올릴 때 20년 이상 동안의 기준을 살펴서 놓고 보면 금리를 올리는 기준은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속도를 좀 잡아서 계속해서 경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준다. 이게 엄청난 문제라면 지금 이제 50bp 얘기 나오잖아요. 50bp를 올릴까, 그러니까 0.5%를 올릴까, 아니면 25bp만 올릴까, 뭐 이 내용인데 이미 이제 50bp 올리는 것에 대해서 3월에 50bp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그렇게 올릴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25bp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어느 게 유리하냐? 솔직히 유리한 건 없어요. 25bp를 올리나 50bp를 올리나 지금 시장 현실에 맞게 세계에서 가장 정책을 잘 하신다는 연준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온라인 방송 중이라 예 죄송합니다. 내일 통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시 끝나니까 안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내일 통화하시죠. 예 편하실 때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호텔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강연회 행사할 때 음, 결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절할 부분 그것 때문에 전화 왔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도 있고 더워요. 난방을 꺼버릴게.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위에서 막 난방이 좀 내려와. 그래서 제가 옷도리 벗고 런닝만 입고 있는데도 요거 약간 정신을 못 차려 지금. 그러니까 난방만 끄고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뭐랄까 701109 윤정도 최고다 701109 오늘도 뭐 최대한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만큼 해드릴게요. 701109 701109 출석 체크 올려주시고 저는 난방만 끄고 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물 하나 가지고 오고 난방 끄고 오겠습니다. 701109 얼른. 자 다시 왔습니다. 아이 좋아요. 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빨리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시황은 최근에 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시황에 대해서 무지하게 길게 많이 했어요. 그거를 뭐 지금 시간에 다 뺏길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서 뭐 종목 들여다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해주셨으니까 도서 평상시에 나눠드리지 않는 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서죠? 이렇게 도서야 나와라. 캔들 도서 이외에 다른 도서 이렇게 해서 요 도서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긴 도서. 그래서 챕터를 이렇게 나눠 놓은 도서. 입문, 캔들, 뭐 추세, 이동 평균선. 25,000원 해놨는데 지금 뭐 25,000원을 내셔도 판매를 안 합니다. 찍지를 않아. 더 이상 안 찍을 거야. 귀찮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도서를 드릴 테니까 701109 조금 전에 마저 못 누르신 쪽은 누르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 기분이 어찌됐건 좋으니까 통으로 다 올려드립니다. 여기저기 다 올려드려. 자 봅시다. 다섯 번째 방에서도 올려주셨으니까 도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맨날 이렇게 무료로 다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뭐 드려야지 뭐 드린다고 했으니. 그리고 VIP 방에도 VIP 방은 다 드렸는데 욕심쟁이들 으흐흐 드리고 또 이데일리 쪽에서도 또 701109를 또 눌러주셨어요. 여기도 순차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님 짱 토마토 선생님께서도 오케이. 우리 딸내미가 그거 잘하는데 우라빠 짱 그 이모티콘 어디 있더라고. 그걸 막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푸르니망 선생님께서 도서 오케이. 또 다른 데도 요 도서가 필요하신 쪽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서까지 701109 올려주신 방에는 도서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방송 또 진행을 하죠.
자, 그렇게 하고 VIP 방에도 이제 올라갔고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게 은근히. 이델리 방도 올라갈 거고, VVIP 방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03번 방도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금리 관련된 내용을 강연에서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고,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 설명을 해드렸어요. 달러 인덱스 관련된 내용 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신 카톡방에 공지사항 보시면 이런 내용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어요. 환율은 얼마 1,300원만 설정 범위를 보시면 된다. 1,300원 넘기면 그렇게 해서 원화 가치가 훼손되면 그러면 그때에 이거 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수 부분은 뭐 이게 이제 11일 날 종가의 기준인 거고 지금은 좀 더 밀렸어요. 그건 뭐 오늘 방송 차트에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빨리 넘기고 오늘자에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만 좀 놓고 보시죠. 시장 주도주란 어떤 것이냐. 이건 매일매일 들어도 여러분들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시장 주도주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 대비해서 10배 움직이는 거. 단기적으로는 시장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인데 장기적으로는 10배가 올라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3월부터 2003년 3월 512에서부터 939까지 올라왔을 때 시장이 1년 만에 얼마? 83%를 올라와요. 1년 1개월 1년 2개월 만에 83%. 오케이, 좋아. 이렇게 올라올 때 시장 대비 KT가 이게 나쁜 회사예요? 안 나쁘죠. 그 시장 랠리 나오는데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되겠어, 안 갖고? 안 되겠지. 근데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니까 문제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요. 포스코의 기준은 모든 것이 어떤 산업이든지 철강이 다 들어가요. 자동차, 조선, 건설, 하다못해 IT에도 철강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포스코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후반 가격을 막 올린다. 그럼 조선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좀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가격을 조절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살짝 넘는 경기 회복기, 금리 인상기 뭐 이럴 때 당연히 경기가 살아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리는 그 시점에 시장 랠리가 나올 때 포스코도 사실상은 그렇게까지 소외되지는 않는다. 시장 수익률은 당연히 나오는데 주도주 역할로의 흐름은 지수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지수 수준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수보다 조금 더 강세 정도. 그렇게 흘러간다. 근데 KT는 아까 보면 못 움직였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누굴 잡을까요? 보시죠, 계속.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주의 경우가 움직임이 어떻게? 시장 대비 2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조선주 이외에도 보시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주도주에는 조선주 이외에 삼성전자, 현대차 대표적인 수출주 얼마 움직여요? 시가총액 삼성전자 1위란 말이에요. 저 당시에 1위인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2배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견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5년도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기준 그걸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105% 올라요. 700까지 밀려내려왔던 지수가 다시 올라가서 1,400을 넘깁니다. 105%. 근데 이제 105%가 움직이는데 KT는 여전히 못 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지금 대세장이라고 윤정도는 얘기하는데 이러한 유틸리티 업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란 얘기야. 무슨 황금 대바닥주, 개뿔이나 황금 대바닥주야. 실적이 돼서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을 사는 게 옳은 거죠. 응? 그리고 삼성전자는요. 개뿔 삼성전자. 윤정도는 삼성전자로 먹고 살았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2004년도 하반기 3분기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환율 이따구로 방어하지 마라. 왜? 통한 안전사채를 발행해서 운영을 하면 그 돈이 혈세로 나가게 됩니다. 그 혈세가 나가는 흐름을 여당에서는 뭐 굳이 알리지 않고 우리가 잘해서 수출 두 자릿수 성장했어요. 응? 87, 88, 89 이후에 3개년도 연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야 너희들이 비이성적으로 환율 방어했잖아. 달러를 사재껴서 달러 채권을 사재껴서 그렇게 해서 외환시장에 달러 강세기죠. 원화의 약세기죠. 그렇게 되면서 수출주들 수출 잘 되게 해준 건 뭐 상관이 없다라고 치는데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오잖아.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경상수지는 그닥 좋아진 게 없더라. 그러니까 괜히 혈세를 낭비하면서 통한사채 발행해서 외환 잔고 운영하는 거, 응? 외환 보유고 운영하는 비용을 너무 확대해서 쓰지 마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비이성적인 방어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냐면 1140원 하던 환율이 조선주가 30년 만에 화랑이 연출이 되면서 30년 만에 조선주가 화랑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조선주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30년 만에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동량의 증가, 더 이상 노후 선박을 쓸 수 없는 상황, 해운업체의 운임비 상승, 그에 따른 노후 선박의 해체, 거기에 신규 선박의 발주, 그 수혜 부분을 당연히 조선주가 다 가져가죠. 그렇게 되면서 조선주의 결제 달러가 유입이 되고 환율은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대한민국이 끝내주게 좋아졌다면서요. IMF 조기 졸업하고 좋아졌다며. 대한민국이 좋아졌으면 환율이 당연히 원화가 강세를 띄어야죠. 그래서 1140원에 방어가 되던 부분이 얼마까지 내려옵니까? 900원까지 내려옵니다. 900원까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방송 중입니다. 네네. 900원까지 내려오면서 결론적으로 수출주들이 버거워지는 거죠.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장 수익률을 못 냅니다. 근데 윤정두가 이 당시에 삼성전자를 사라고 했을까? 삼성전자로 먹고 살았을까? 거짓말쟁이들 아주. 응? 뻥쟁이들 아주. 윤정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로 먹고 산 적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2016년부터는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먹고 살죠. 그것도 계속 가져가진 않아. 2017년 10월 정확히 전략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을 또 잡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시장 대비 삼성전자도 천하의 삼성전자도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온다. 또 포스코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수익률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 그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여기는 이제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로 돼 있지만 금리 인상 시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시장 랠리는 누가 이끌었다? 현대중공업. 왜? 얘기했잖아.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30년 만에 실적이 되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사는 거지. 예? NHN 벅스야? NHN 벅스야? 실적은 적자인데 그냥 뭐 싸이월드 뭐 코멘트 한마디면 누가 한 명 딱 돌아서 매수 이빠이 해버리면 막 따라붙어갖고 상한가 갔는데 대박 나셨죠. 뭐 이따구로 얘기하고 있어야 돼 윤정두가. 시세를 내주는 거는요. 뭐 비이성적인 랠리가 나와서 위메이드가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올라가는 거 펀드멘트 하나도 개선된 거 없잖아요. 명분만 있었잖아요.
블록체인, NFT 명분만 있었잖아. 뉴스 내용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위험고지 해드리고 저평가는 아닙니다 해드리고 결국 우리도 수익을 내다가 막판에는 또 손실을 냈지만 어찌됐건 끊고 맺고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력주들은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을 바탕으로 시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현대중공업, 조선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맨 뒷부분 한 번 더 보시면 깜놀하실 거예요. 저게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랠리를 주도한 업종군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인 거고 차화정 랠리 때나 지금의 랠리 구간에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어저께 제가 수정을 해놓는다고 수정을 해놨는데 정확히 따지면 그냥 여러분들이 수치로 보시더라도 얼마예요? 512에서 2085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이고 결론적으로는 300% 올라왔지. 저 수치를 제가 강연에 가기 전에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8545 마이너스 512.30 나누기 512.30 곱하기 뭐 100을 해주면 될 건데 어찌됐건 307.76 무슨 소리예요? 307.76이 아니라 07인가요? 08인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307.08 예? 오케이. 307.08에 상승 랠리가 나온 겁니다. 그죠? 307.08의 상승 랠리. 누가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월봉 차트에서 저점 대비 고점이 2003년 3월 저점 찍고 2007년 11월 고점을 찍는데 왜 11월에 고점 찍죠? 2007년 9월에 서브프라임 도저히 못 견디니까 연초부터 불거졌던 서브프라임 때문에 2007년 9월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 2007년 10월에 고점 찍고 우리나라도 이제 10월에 고점을 찍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살짝만 툭 건드려 놓고 밀려 내려온 거죠. 자, 이때 누적적으로 그러면 2003년 3월부터 2007년 11월 저 고점까지 시장이 저런 강세 300%의 강세를 찍을 때 누적적으로 시장을 주도해 온 종목은 뭐다?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이에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소형주야. 그럼 주가가 10배, 20배 올라도 의미는 없어요. 만약에 신라젠이 코스닥에 있었으니까 시가총액 2위까지 갔는데 신라젠이 만약에 유가증권 시장에 있었다면은 7천만 주짜리 15만 원 간다고 해서 10조 올라왔다고 해서 시가총액 1위가 되진 않아. 1위가 문제가 아니라 2천조를 넘기고 있는 시장에 지금의 기준이죠. 2천조를 넘기고 있는 시장에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지수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돼요? 저 당시에 시가총액 1위 누구?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누구? 포스코. 시가총액 3위 누구?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몇 배? 33배. 3359%. 시장 얼마? 300%. 시장 주도주는 어떻게 된다? 시장 주도주는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경기가 꺾이기 전까지 시장 주도주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군에서 나오며 실적을 갖고 있는 쪽에 상승률은 최소 5배에서 10배. 단기적으로는 1.5배에서 2배. 중장기적으로는 몇 배? 5배에서 10배.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랠리에서는 뭐가 있어요? 차화정 랠리. 2008년 10월 저점부터 2011년 4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저점을 찍는 게 2008년 10월이 아니고 2009년 3월부터 랠리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벌 시장의 약세가 더 확산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단기 해체도 못 갚을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 외환 시장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원화의 가치가 거의 뭐 휴지에 가까운 1,600원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가파르게 조정을 받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 쪽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2008년 10월에 새벽에 통화 수합 발표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환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비이성적인 흐름들이 좀 잠잠해지고, 지급 보증에 대한 의미예요. 응? 지급 보증에 대한 의미입니다. 수합은, 통화 수합은. 그렇게 되고 이제 일본과의 엔화에 대한 통화 수합, 엔화를 기준으로 한, 그다음에 중국과의 위안화 기준으로 한 통화 수합. 그러니까 결국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당시 기준에 구걸을 한 거죠. 구걸. 한국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인출해서 나가려 하니 정부에서 이제 각국에 요청을 해서 어렵게 통화 조합을 해서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야, 한국에서 돈 안 빼도 돼. 내가 지급 보증해 줄게. 그 당시 기억이 맞다면 내가 300억 불 지급 보증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거 더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일본과 중국이 따라서 해준 겁니다. 자국의 통화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들이 안 해주면 믿지 못해서 외국인들이 다 나가겠다는데. 그럼 미국이 해준 건 우리가 이뻐서 너무 고마워 미국한테? 아니지. 세계 외환 보유고 잔고 잔액이 가장 많은 국가 10위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그게 왜? 미국의 국채를 상당 부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망하면 결국은 미국 국채 내다 팔아야 되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피곤해지거든. 그래서 미국의 우산 밑에 있는 국가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흑자를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뭐 비행기도 사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죠. 그래서 미국이 먹고 살게 하게. 달러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미국은 채권을 팔아서 먹고 살고 그걸 중국만 사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본 사겠죠. 중동에서는요. 중동하고 관계 안 좋잖아. 당연히 사우디만 사겠죠. 응? 그리고 중국하고 가장 문제 있는 게 누구예요 사실은? 대만이죠. 국가 인정을 못 받죠. 중국이 방해를 해서. 응? 결론은요. 대만도 외환 보유고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저 흐름 속에서 900에서 2200까지 150% 올라요. 그리고 2200이 사상 최대 고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1월 달에 그 고점을 뚫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하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2007년도 고점을 뚫는 것이 우리나라가 2011년에 가장 먼저 뚫어요. 나머지는 다른 국가는요. 2013년에 뚫습니다. 지금 일보, 푸틴, 러시아 전쟁 원하지 않아. 서방과 안보 협상 지속할 거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도.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한 나라가 어디예요? 7개 국가가 2016년도에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계속 협의를 해. 러시아, 중국 같은 패거리.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패거리. 그리고 미국과 어디가 붙어요? 이란. 어떤 걸 기준으로 붙어요? 핵 협상. 언제? 2016년. 2015년 죄송합니다. 2016년이라고 작년에도 2016년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어제도 2015년도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있었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었죠? 메리스가 있었고 그렉시트가 있었고 그리스 사태 그렉시트가 있었고 위안화 평가 절하가 있었고 중국 증시의 폭락이 있었고 지금 기준보다 더 부담이 됐으려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란과의 핵 협상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 기억이 안 나면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의 불안 요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데 근데 시장이 아주 탄력적으로 변동을 못 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실망 매물 나오고 징징징징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요. 시장은 정상적인 시각을 놓고 봐야지. 위메이드에 우리도 수익을 냈지만 8천억짜리가 7조 5천억 가는 그런 수익을 원하면서 시장으로
발을 뻗는다면 여러분들 자산은 짧으면 3개월, 길어봐야 1년을 못 갑니다. 결국 그런 종목에서 다 손실 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기준을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때 기준은 뭡니까? 150% 오를 때 차, 화, 정 랠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동차, 차화정, 자동차, 그리고 화학 정유. 화학 정유는 지금의 바이오처럼, 바이오처럼 흘러다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결제통화 달러의 약세 때문에 달러가 어디 대비 약세예요? 유로화? 아니지. 그러면 파운드와 영국의 파운드와 아니지. 어디에 대비 약세? 일본 엔화 대비해서만 약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찌됐건 결제통화 달러화의 약세 때문에 결국은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이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어떻게 기준이 잡혀야 돼요? 강세를 띌 수밖에 없죠. 결제통화가 약세를 띠니까 1달러에 원유 1리터를 팔면 1달러에 원유 1리터를 팔면 빵 하나를 못 사 먹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달러 50센트에 팔든 2달러에 팔아야죠.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업종은 어떻게 돼요? 뭐 별 내용도 없는 거야. 근데 운영사의 돈이 무지하게 몰리다가 그 돈이 다 손실이 나서 더 이상 자산운용사에 돈이 안 들어가. 펀드 상품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ETF 펀드 상품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돈이 안 들어와. 결국은 넵 상품이라는 거를 자문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넵 상품에 돈을 넣는데 돈이 말 그대로 허벌나게 들어오죠. 왜? 양적 완화에서 뭐 글로벌 시장 전체 돈이 막 뿌려지니까. 그 돈이 들어왔는데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없어. 왜? 경기가 이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화폐 가치의 훼손이니까. 지금은 지표가 굉장히 크게 개선되면서의 동반적인 흐름이잖아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까지. 근데 이 당시는 경기보다도 양적 완화 더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오 이제 거의 끝물이고 깨졌지만은 그 당시 기준에 석유화학 업종은 주가가 올라. 왜 오르니? 자고 일어났더니 어휴 원유가 올라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고가 많은데 재고 자산 재평가했더니 이게 이득이 남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맞는 말이긴 한데 주가를 더 가파르게 올렸단 말이에요. 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살 게 없으니까 정유화학을 때려 사고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유가가 올라서 이 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럼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약세, 엔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를 띠고 엔화가 강세를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까 환율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2007년도에는 1달러에 차 한 대 팔면 125엔을 받아요. 100 얼마야? 125엔이구나. 1달러에 차 한 대 팔면 125엔을 받아요. 근데 1달러에 차 한 대 팔면 75엔뿐이 못 받아. 125엔에 75엔. 어떻게 해야 돼?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돼. 그런데도 일본이 망하지 않는 거는 일본의 인구가 1억을 넘기죠. 그러니까 내수가 돼요.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동차는요. 미국에서 서프라임 터져서 그 등치 큰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서프라임 터져가지고 이제 그 긴축을 해야 되는데 서민들이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식료품은 사러 가야 돼. 차는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소형차를 사야 돼. 근데 일본 소형차는 혼다, 미츠비시 전부 다 토요타 이런 애들이 환율 문제 때문에 1달러에서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아. 현대차는요. 기아는요. 1+1을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1+1을 해요. 1+1을 해. 현대차 기아는. 농담이 아니라 그때 마케팅을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현대차 기아의 실적은 어떻게 되겠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흐름처럼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흐름처럼 조선주의 30년 만에 업황오조세에 그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300% 오를 때 33배 오른 것처럼 차화정 랠리 때 자동차는요.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300% 어디였어요? 시장이 이렇게 300% 올라올 때 33배 올라오는 그것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그냥 뭐 몇백억, 몇십억, 몇천억 이게 아니라 그 기준 보신 거고 그 다음 범위 흐름이 차화정 랠리 때 시장 150% 오를 때 KT는 못 가요. 한국전력도 못 가요. 삼성전자의 개뿔 시장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롯데케미칼, LG화학은 13배, 14배 올라옵니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마찬가지 13배, 14배. 그리고 현대차, 정유 5배에서 7배. 현대차하고 정유업체 5배에서 7배. 그리고 기아 14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바이오의 거품이 나서 저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의 랠리, 조선주의 랠리. 그러면 지금의 흐름은 어떨까? 지금의 흐름은 어제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똑같이 하는 거는 시장이 뭐 그렇게 움직이니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어떤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잡아갈 겁니까? 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그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유가증권 시장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또 오늘 기준에 이제 시장이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미국 증시 지금 돌리고 있을 때 나스닥 1.7% 폭등하고 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개장 전에 막 3%씩 폭등하고 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 추가적으로 얼마가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일단은 뭐 어찌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쪽의 기준을 또 놓고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당연히 매일매일 들여다보는데 1.88 이 녀석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 시간에 개장 전에 3%에서 1.88이 뭐야. 빨리빨리 움직여라. 자, 결론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에서 이것도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소양교육. 소양교육. 많은 분들이 장이 빠지면 아니 장이 빠지는데 왜 주력주 갖고 가요? 뭐 장이 빠지니까 이제 뭐 횡보장이고 하락장인데 남들은 다 집어 던지고 순환매 뭐 매매를 어디서 들으신 건 있으셔가지고 볼까요? 순환성의 흐름으로 매매를 해서 잘 수익을 내셨는지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8회차 오늘자 이제 방송 원고예요.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여기서 쭉 내려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36.47 올라올 때 대형주 이외에 중형주, 소형주가 수익을 내줍니까? 네? 주도주 이외에 21개 업종군에서 상당 부분이 마이너스. 그리고 시장 대비 못 올라와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딱 3개의 업종만 플러스가 납니다. 시장 대비 플러스 난 건 3개의 업종뿐이 없어요.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비중 얼마? 0.94 1%가 안 돼. 시가총액 비중이. 자, 그 다음에는요. 의약품 62.93 좋아요? 시장 반등 나고 세게 갈 때 의약품이 올라올까? 셀트리온 뭐 50% 60% 빠진 거 뭐 분식회계 그 관련된 내용 이후에 막 폭등 나올까? 실적이 안 나오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이것뿐이 못 올라?
앞전 고점 찍고 이렇게 많이 빠져 40%씩? 결국은 시장 견인하는 건 얘네뿐이 없어요. 요게 뭐다? 186% 아니지. 여기서도 똑같아요. 대형주를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얼마? 240%. 하이닉스 얼마? 400%.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240%, 하이닉스 400%. 시장 얼마? 37% 오를 때. 주도주야 아니에요.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도주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데 횡보하는데 자꾸 대형주 갖고 가라 그러고 그 대형주 갖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대형주 갖고 가서 결국은 아까 대형주 기준 보셨잖아요. 오히려 수익, 시장 대비 수익이 나고 시장 대비 긍정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도 내일도 당장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야. 내일도 당장 어떻게? 멀쩡한 주력주 팔아서 내일 또 변동성 종목 소형주 하나 잡아서 어떻게 한번 해보시려고요? 큰일 난다 그랬죠. 제발 좀 그러한 욕심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욕심만. 그 욕심만 딱 버리시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장에서 원금 회복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함께 가시자는 거예요. 함께. 자, 전기전자 업종과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입니다. 저희 퍼센테이지까지는 표현을 안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이 저 바닥에서 이렇게 30% 정도 수준 올라올 때 30% 여기 보면은 이게 36%잖아요. 이 위치가 30% 올라올 때 전기전자 업종이 이게 얼마 올라온 거라고요? 116% 올라온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116% 올라온 겁니다. 116%. 그리고 요 저점을 유가증권 시장은 깨고 내려가요. 왜 아까 보신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 빼고는 다 박살이니까. 그리고 요 고점을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이 고점이 2204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2600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올려요? 얘가 올린 거죠. 그리고 얘는 요 고점을 2020년 1월 2월에 다 넘깁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못 넘기죠. 못 넘겨요. 그러면 다시 3000포인트 넘긴 게 그냥 우연찮게 가만히 있는데 지수가 3000이 넘어가? 아니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0%를 넘기고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 35%를 넘기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까지 합쳐서 이제 38% 이상이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인데 그들이 80% 들어올리면서 시장 40% 견인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손가락질했어요. 못 움직인다고. 근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저 저점 대비 400% 이상 올라와 있다고. 400% 이상. 그럼 지금 생각이 뭐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상한 소형주 잡주가 아니라 야 실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움직였구나. 지금 얘네 제일 못 가는 것 같죠? 손가락질 제일 많이 받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 결론적으로 요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있어서 전기전자 업종 아니면 못 넘깁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나 지금의 업황으로나. 결론은 지금 시장이 3000포인트 가기 위해서 11%, 12% 움직임이 나와야 되잖아요. 3000포인트 가기 위해서. 근데 3000포인트만 갈까? 이때처럼 40% 가면 어떨까? 그럼 지금 대비 40%면 거의 4000입니다. 지금 대비해서 40%면 거의 4000이죠. 3800 뭐. 지금 기준에서 3000 가려면은 얼마? 330포인트? 그럼 얼마예요? 한 12%?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12%면요. 그럼 유가증권 시장 흐름은 3000이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도주니까 1.5배에서 2배 올라오면
12% 두 배면 25%면 25%면은 하이닉스 신고가예요. 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신고가 수준이고. 그럼 결론은요. 이들이 들어올려서 얘네들 신고가 나옵니다. 월등히 얘네가 들어올려져서 얘네가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기준에 누구를 사야 되냐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예요. 응? 오늘 제가 좀 힘도 없고 긴장이 풀려서 그러는 것 같아. 뭐 최근에 계속 그러긴 했지만 계속 지금 미국장이 정강 후약이었지만은 오늘따라 긴장이 제가 더 풀리는 것 같아. 왜? 뭐 이제 계속 정강 후약이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하방을 다지고 있고 뭐 저점이 1월 저점 깨지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권 드니까 LG화학 5%씩 들어올리다가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또 시간에서 다 잡아 돌리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9.7% 급등했어요. 악재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잖아. 지금 전쟁이 난다라고 했을 때 우려하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전면전에 뭐 세계 뭐 2차 대전, 3차 대전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주식이 뭐가 필요해? 다 팔고 금덩어리 사가지고 지하에 숨어 있어야지. 아니면 그냥 용맹하게 앞에 나가서 그냥 총 들고 나 싸우든가.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대처해야죠. 아까 얘기한 이란의 핵 분쟁이라든가 핵 협상이죠. 분쟁이라기보다는. 나머지 뭐 그렉시트는 우스워요. 그렉시트는 우습냐고. 맨날 데모하고 쌩 난리가 나고 또 지역 분쟁이 뭐 한두 번 있었어요. 사실상. 또 우리나라의 분단의 이 기준이 우스운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되게 무서워하던데. 농담이 아니라. 뭐 35년 전이긴 하지만은 30년 전이긴 하지만 30년 전에 윤정두 유학 갔을 때 야 우리나라 놀러 가자. 야 이씨 니네 나라 대통령 군인이잖아. 전쟁 나면 나 어떻게 도망가. 안 가. 무서워. 싫어. 농담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응? 결론적으로 내일의 기준에서는 변동성의 기준도 좀 놓고 보실 수는 있을 텐데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변동성을 그렇게 너무 확대해서 보지 말자. 우리도 뭐 지난주에도 변동성 매매 쫓아붙었다가 순간적인 차익 실현을 못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었고 하물며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진 종목 분할 매수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손실 포기해요. 다행히 이제 뭐 시장의 시간에서의 강세 되돌림 또 글로벌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 뭐 실적 그리고 또 매집이 진행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의 반등폭 이상으로 좀만 들어 올려줘도 뭐 편단가 넘기고 좀 편안하게 대처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적이나 수급까지 믿지 못하는 종목군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그쪽에 잘못 자칫 진입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면 버거운 흐름의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일 기준에서는요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NHN 벅스가 아니에요. 2천억짜리 종목에 내일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2천억짜리 종목에 내일 또 2천 거래대금이 또 2천억이 터져줄 수 있다. 오늘 뭐 1,000억 넘는 수준에서 내일 2천억이 터져줄 수 있다. 그거는 버겁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내일장 공략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드린 것처럼 요 기준 내에서 그렇다고 뭐 우리 기술 투자가 엄청나게 훌륭한 업체에서 그렇게 드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성장주 기준에 낙폭이 심화되어 있던 쪽, 뭐 지금 시장 안정화의 성장성, 뭐 투기자산, 비트코인 이런 부분에 연동돼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만 제대로 하면 리스크 관리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 나오다가도 말 그대로 조그만 뉴스 내용에도 이거 뭐야 하고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한순간에 고점 찍고도 우르르 무너지죠. 실적주는요. 하이닉스는요. LG화학은요. 생각할 시간을 줘요. 현대차는요.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그래서 내일 기준에 이 정도 범위에서 놓고 보시고 요 기준점을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IT 지금 다 빨갛고 대형주 지금 다 빨개요. 대형주들 다 빨개. 다. 등락률 보면 또 거래대금 실리면서 그럼 보면 NC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IR 이후에 조금 시장에서 부정적인
해석과 함께 시간에서 좀 아쉬운 흐름이 연출됐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장에 내가 좀 빠르게 대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욕심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윤정도와 함께 가는 기준을 잘 설정해서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난주에도 겪어보셨고 오늘까지도 겪어보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에 뭐 V장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좋죠. 먹을 거 더 없어. 그러면 아예 옥석 가리기 이후에, 옥석이 가려진 이후에 차분하게 주도주가 쭉쭉쭉 땡겨가는 흐름이 가장 좋죠. 그래서 시간에서 이제 뭐 IT든 뭐 우리 IT도 오늘 초전 박살이잖아요. 그런데 IT든 이런 쪽의 흐름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쪽, 변동률이 터진 거는 의미 없어요. 변동률 터진 건 뭐 거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진행된 쪽, 그쪽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 그 중에서 이제 하한가 종목 이런 걸 뭐 하려고 봐. GSE 같은 경우에 얘기했잖아. 얘가 하루에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었던 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이 무슨 뭐 1,000억 미만짜리가 1,200억, 1,300억 터지면서 주가 들어올 때 그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1조짜리가 1,000억, 2,000억, 3,000억 터지는 거는 몇 날 며칠이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뺑뺑이 돌리면서. 근데 뭐 1,000억짜리를 2,000억씩, 2,000억짜리를 뭐 2,000억, 3,000억씩 매일매일 돌린다? 그건 주가 조작이 되죠. 통정, 가장이 다 포함되어 버리죠. 어찌됐든 내일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기 공략으로 들어갔다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하신 분, 그걸 놓쳐서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손절 범위 이상으로 형성이 되신 분, 또 내일의 기준은 손절을 못해서 갖고 계시다가 이제 돌려져서 그나마 숨이 좀 쉬어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부에서는 손절했더니 올라가더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다 지우셔야 돼요. 단기 공략주의 기준은 어떻게, 변동성 매매 기준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이 나오는 시점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추정치가 나오고 거래가 시장에서 월등하게 높아져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거기에 이제 뭐 분봉 기준의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뭐 불을 끼얹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이슈가 불거져 있다면 그럴 때 들여다보는 거죠. 비중은요. 비중 조절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윤정도도 손이 커서 이제 뭐 스윙 단타 10%막 스윙 20% 그러는데 그렇게 접근하시기는 어렵고 사실 주력주를 그렇게 채우는 거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상한가 가면 좋지만 하한가 두들겨 맞았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는 글쎄요, 현대바이오, 일동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시장이 강세를 띨 때 과연 돌릴 수 있으려나라는 뭐 생각 들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금요일날 거리두기 발표가 나오는데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또 확진자 더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론은요. 그 심리적인 면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수급에 의해서 액티브 펀드든 누가 됐든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변동이 나와야 돼요. 그것의 가장 큰 기준점은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드린 겁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기준점 시간에서 이제 그 상한가가 나왔는데 매수 잔량이 90만 주가 더 쌓여 있었어요. 그럼 130만 주라고 잡고 윤정도는 이제 130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 플러스 매수 잔가까지, 매수 잔량까지 130만 주 나누기 대략 한 3분의 1을 해줍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40만 주 정도 되죠. 그럼 동시효과에 40만 주가 실린다고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40만 주가 실리고 동시효과에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 있다 할지라도 1% 거래대금이 실리는 거라서 그럼 결론은 마감 때까지 100배수. 그러니까 4천만 주가 실린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40만 주가 실렸을 때. 그럼 이제 4천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초가 대비 10% 정도의 변동성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일단은 동시효과가 10% 전후 혹은 그 이상으로 출발될 가능성이 높으니 거기서부터 4천만 주가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4천만 주를 넘겨요. 변동성이 뭐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점에서 이제 각 거래량을 잡아드린 거고, 내일 기준에 이제 비덴트를 놓고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최소 1,500만 주에서 2천만 주 사이, 1,500에서 2천만 주 사이의 거래량이 터져 주어야 된다.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도 최소 1,500만 주에서 2천만 주, 그렇게 해야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시간의 거래까지 감안했을 때 최소 600만 주에서 800만 주 이상, 일동제약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거래가 나와야 되고, 직전 거래에 의미 있는 거래 70% 정도, 변동성을 더 크게 확장해서 보려면. 그게 어렵다. 그럼 장중에 녹화 방송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어렵다. 장중에 문자 쌓임 유료방에는 발송을 하죠. 주력주 위주로 내일 발송을 할지는 고민스럽습니다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면은 주력주 이외에도 문자 발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 종목 뭐 상한가도 한번 잡아보고 해야 될 거니까, 돌려칠 때.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상상 한번 가시죠. 상상. 기분도 좋고 시장도 좋고 다 좋은데 상한가 한번 잡읍시다. 상상. 그렇게 하고 윤정도 네이버에서 찾아서 어제는 야간 무료 방송을 뭐라고 했는지, 어제는 여기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치면 돼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공식 홈페이지 찾아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료 방송 다시 보기 하면은 윤정도 검색하면은 무료 방송 다시 보기 다 나와. 그럼 다 무료 방송 다 보시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 오셔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전화번호 지금 전화하셔서 맨날 엉엉엉 울지 말고 남들처럼 행복해요, 사랑해요, 시황 하나 제대로 봐도, 주도업종 하나만 제대로 봐도 얼마나 행복한 시장 상황이 됩니까? 지금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우리끼리만, 있는 사람들끼리만. 시장 어려워요? 농담이 아니라 시장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고? 어렵긴 어렵지. 힘겨워요? 못 견디겠어? 손실이야? 에이. 지금 시장이 2676인데 3000포인트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럼 3000포인트 올라간다고 치면 12%인데 주도주는 몇 배? 1.5배에서 2배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야 시장이 지수가 견인되지. 그럼 누가 주도주겠어? 실적이 있는 애들이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거 실적 개선됐어요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실적 20조 8천억 영업이익을 또 이번에 또 넘기는 그런 실적. 순이익이 15조 가지고 PER이 10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무슨 PER이 7배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이번 장에서도 깨지지 않고 수익이 나고 오히려 안정적인 그런 실적. 그렇게 돼야 대박을 치는 거지. 무슨 뭐 가만히 있는데 무슨 시간에서 무슨 뭐 우리기술 투자가 상한가 갔어. 이미 상한가 갔잖아. 그 전에 사든가. 근데 그 전에 산다고 했을 때 계속 박살이었지. 우리기술 투자가 뭐 대박이 나고 있었나? 다 박살이었지.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6천억까지. 그럼 뭐 30% 40%막 깨져 있는 거네. 근데 방송에서는 윤정도도 우리 기술 투자 대박 나셨죠 이렇게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수익 나요 그걸로? 날 수는 있지, 추가 강세를 띄면. 근데 그러한 막연한 추가 강세를 띄겠지 그러면 아니라 펀더멘탈이 되는 쪽,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쪽, 그 길라잡이 역할을 윤정도에게 의뢰를 하시고 의탁을 하시고 함께 수익을 내시고 행복해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상 한번 가세요.